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6주 만에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많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져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야는 당내 권력 게임이 격화되면서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지지율 얘기부터 해보죠.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6주 만에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해결사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권력자로서의 이미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굉장히 민생 이슈가 많습니다. 유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주유소 갈 때마다 짜증을 난다라는 반응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생 이슈는 해결하지 않고 경찰 인사와 관련된 잡음, 그다음에 당과 청과의 그 엇박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전원 대기 발령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권력자로서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하락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크게 하락한 원인은 저는 아무래도 경찰국 신설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경찰 이 사정기관의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개편이 됐을 때 우리한테 어떤 그 실리가 있는지를 좀 체감을 하는 이슈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찰 조직과 전체적으로 대립을 하는 이런 모양새만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추락한 지지율과 좀 맞물렸기 때문에 오히려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그 외교 무대에서 지도자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존재감 아니면 또는 신뢰입니다. 두 가지인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예상이 돼 있다, 예견이 돼 있다라고 하지만은 나토 원래보다 그 G7에 더 관심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리보다는 좀 본인의 그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나토에서 과연 그런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실리적인 뭔가를 좀 관철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좀 회의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야는 이 권력 게임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우선 여당은 이준석 당대표 대 이 친윤 안철수 연합군의 이 대립이 좀 눈에 띄어요. 네.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중진 생활을 안 해보고 지금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수 여당에 대한 어떤 전통성과 역사에 대해서는 그 집착이 크지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제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좀 파트너로 생각을 하지만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파트너로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런 지금 갈등 양상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마중을 나가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시간이 없어서 뭐 마중을 나갔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연스러운 그 한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것도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 결과가 나오는데 징계 수위와는 상관없이 상당히 또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징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준석 대표의 지금 뜻대로는 안 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윤리위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인근에서 계속 대기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저도 변호사지만 주로 이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했다라는 마지막 항변을 하기 위한 일종의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윤리위 결과가 좀 전망이 밝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만에 하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진다라고 하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정계 개편 관련된 논의가 급속도로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죠. 민주당도 뭐 이런 문제는 예외가 아닌데요. 아무래도 갈등의 중심은 이 이재명 고문의 당대표 출마 여부겠죠.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명분 없는 지금 도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그 대권 재수 과정에서 당대표 도전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패배 책임자는 출마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그 노영민 비서실장의 뭐 충북도지사 출마라든지 이런 반박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출마를 적기에는 좀 다소 역부족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명분 없는 출마는 분명히 맞는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부에서는 무모한 도전은 아니지만 극악무도할 때 그 무도한 도전은 맞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또 공개적으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반대를 막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이해찬 전 대표하고 만찬회동을 한 것 자체가 당대표 출마는 결심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표가 되기 위한 그 수순을 지금 이미 밟고 있기 때문에 대표 이 고문의 출마를 막을게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 정치도 좀 살펴보죠. 이 민주당 광주 전남 의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의 혁신과 민생 올인을 추구하는 공동 성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민주당 광주시당의 워크숍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진정성을 못 느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주변에서 저에게도 지금 가장 많이 이제 하시는 지적 중에 하나가 좀 지역 정치권이 광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좀 뭉개거나 좀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37.7%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로 광주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렇게 기분 좋은 주목은 아닙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이 뭔가 반응을 내놓거나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선언만 지금 성명서만 내놓는 그 방식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듣는 층용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실제로 광주시당에서 그 주도를 해서 경청버스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경청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명만 그냥 선언적 구호만 낙마해서는 그 민심을 좀 전혀 다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뭐 지역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면 최근에 양향자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수락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 아니냐, 입당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뭐 양양자 의원 머릿속을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결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만 그 반도체 특위를 이제 수락을 한 배경에 대해서 곧바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이제 입당은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계 개편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계 개편 상황까지 보고 그 제3지대를 통해서 그 보수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이드 전망대에서는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